지구에서 가까워요. 6, 7개월 정도면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목성부터는 기체잖아요. 가서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멀기도 하고 너무 춥기도 하고, 금성은 뜨거운 줄 알았더니 뭐 떠다니면서 하면 좋겠네, 이런 거, 갈만한 곳이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지금 타겟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이명현입니다. 저는 과학 저술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볼 주제가 금성인데요. 금성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들은 밤하늘에 해가 진 직후에 서쪽 하늘에 보이는 아주 밝은 별을 떠올리실 거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뭐 새벽에 나왔는데 그 동쪽 하늘에 굉장히 밝은 별이 하나가 떠 있을 거예요. 그 별을 보셨다면 아마 여러분은 금성을 보신 걸 겁니다. 만약에 외계인 천문학자가 우리 태양계를 관측을 한다고 하면 이 지구와 금성이 쌍둥이 행성이다, 이렇게 인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와 금성은 사실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만약에 다른 행성으로 여행을 간다면 금성으로 가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이야기예요. 왜 그랬냐면 일단 거리가 가깝고 지구랑 크기가 비슷하고 대기가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 금성이란 곳은 태양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태양에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가깝기 때문에 지구보다 조금 더 따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플로리다 주로 바캉스를 많이 가는 모양이에요. 플로리다 주로 갈 바캉스를 연장해서 금성으로 바캉스를 가자, 광고가 50년대에 나오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1960년에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나타나는데요, 박사학위를 그 해에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 중에 하나이고, 칼 세이건의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이 금성에 대한 연구인데, 칼 세이건은 당시 전파 관측 결과들을 분석을 하고 다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금성의 표면이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섭씨 460도, 470도까지 올라가는 펄펄 끓는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거울 수 있는 원인까지도 칼 세이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줬는데요. 그게 뭐냐면 알고 보니까 이 금성의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산화탄소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위기, 이산화탄소가 그 열을 머금고 지구 바깥으로 날려보내야 되는데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가 금성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성에서는 태양으로부터 들어왔던 열이 제때제때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에게 붙잡히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그린하우스 이펙트, 온실 효과 이렇게 부르거든요. 칼 세이건이 처음으로 밝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 세이건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는 이 금성이 굉장히 뜨거운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기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실제로 금성의 표면 온도를 재기 위해서는 물론 지구상에서 전파 망원경을 사용한 관측을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우주 탐사선을 금성에 직접 보내서 온도를 재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설마 470도까지 가겠냐, 한 300도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옛날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금성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금성 탐사선의 재질이 섭씨 300도, 350도 여기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착륙도 하기 전에 내려가다가 다 녹아버리는 현상이라서 표면의 온도는 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소련이라는 나라에서 만든 금성 탐사선이 금성 표면에 착륙을 하게 되었고, 잠깐 활동을 하다가 얘가 녹아버렸죠. 칼 세이건이 이야기했던 섭씨 470도, 정말 모든 것들이 녹아버리고 납도 녹아버리는 그런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금성은 우리가 바캉스를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말씀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은 태양계 내에서 제일 뜨거운 행성이에요. 언뜻 생각해보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니까 수성이 제일 뜨거울 것 같잖아요. 제일 가까우니까. 하지만 수성에는 대기가 없습니다. 수성은 낮에 엄청 뜨거워졌다가 저녁이 되면 엄청 추워져서 영하 150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금성은 그린하우스 이펙트, 온실 효과 때문에 태양계 내에서 제일 뜨거운 행성이 되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금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생명체를 기대하거나 인간이 놀러 가는 바캉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금성에서의 생명체 발견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가 그 관심을 화성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 그 칼세이건의 금성 표면 온도 470도라고 하는 결론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잖아요. 칼세이건이 역시 엄청난 작업을 합니다. 칼세이건이 1980년에 발표한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이죠. 다큐멘터리가 같이 나왔던 곳인데요. 거기에 보면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외계 생명체 생각하면 뭐 지구랑 비슷한 환경에서 공기가 있고 그 속에서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명체를 생각을 합니다. 칼세이건은 과감하게도 다른 곳에서의 생명체의 가능성까지도 탐구를 했습니다. 목성 생각해 보시면, 목성은 지구 표면처럼 딱딱한 그런 바닥이 없어요. 기체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칼세이건이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목성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이 대기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는 일종의 부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 둥둥 떠다니는 환경 속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였어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뭘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배설하고 번식하고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칼세이건이 이제 이런 내용을 코스모스라는 책에 담았는데요. 이것을 금성에다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금성은 그러니까 기압도 굉장히 높아요. 마치 우리 지구에서의 심해저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금성 표면으로부터 조금씩 올라가서 한 50km 이상 되는 그 지점에 가면 지구 표면에서의 대기압과 비슷한 조건이 형성이 되고요. 온도도 뭐 한 5, 60도 정도, 50도, 60도, 그러면 뭐 지구에서 아주 더운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금성의 대기 중에 어떤 일정한 지점에서는 지구 표면에서와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맞아떨어지는 곳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렇다면 그 금성 대기에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세이건이 이미 목성의 대기 중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시뮬레이션을 했고, 또 일반인들에게도 코스모스라는 책을 통해서 알렸거든요. 그래서 금성의 그 대기 한 50km 상공에 있는 대기에서 부유 생명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 같은 문명은 아니겠죠. 뭐 박테리아나 미생물 같은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한 탐구를 막 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굉장히 흥미로운 발견이 되었습니다. 포스핀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는데요. 얘는 pH3 이렇게 됩니다. 수소가 3개가 달라붙어 있는 형국인데요. 이 포스핀이 금성 대기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왜 그러냐면 pH3라고 하는 요 포스핀이라고 하는 화합물은 어떤 일정한 조건에서 잘 생깁니다. 특히 수소가 많은 목성 같은 행성의 대기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성 정도 되는 곳의 압력이라든가 그런 곳에서는 많이 파괴가 되는데 한 50km 요 넘는 그 대기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포스핀이 이제 수소가 많은 목성의 대기 같은 데서 생길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명 현상에 있어서도 일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금성의 대기에서는 자연 상태로 이 포스핀이 존재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런데 포스핀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렇다면 금성에서 박테리아나 미생물들이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이 포스핀이라는 화합물을.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과학에서는 한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곧 이어서 다른 과학자들이 그건 포스핀이 아니라 포스핀이 이렇게 약화되면서 이산화황의 아주 약한 스펙트럼을 보고 착각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스핀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생명체의 신호다,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만 고무적인 건 사실이죠. 그래서 금성 대기에서의 생명체의 가능성, 생명체가 활동을 통해서 만들게 되는 부산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MIT 연구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아미노산 아시죠?
우리 생명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것들이 20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 어쩌면 이 생명체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금성의 대기 환경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려 그러면 이 포스핀 같은 그런 것이 발견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관건이겠죠. 그런데 이 아미노산은 금성 대기의 환경 조건, 황산 같은 게 되게 많은 그런 데서 쉽게 파괴가 된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애시당초 생명의 재료가 되는 그런 게 별로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없을 테니까 생명에 대한 기대도 하기 어렵다, 이런 게 통상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연구진들이 발표한 것을 보면 지구상에서 금성 대기에 황산이 많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만들어 놓고 아미노산을 집어넣고 이것들이 존속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파괴가 되지만 이 아미노산 20개 중에 19개의 아미노산에 아주 근간이 되는 뼈대들은 이런 황산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존속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미노산들이 금성의 그런 환경 조건에서도 생겨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고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명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금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길게 끌고 왔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금성의 표면은 아니지만 금성의 대기 50km 이상 되는 그 대기는 지구 표면과 상당히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포스핀이 발견되었는데 아직은 논쟁 중이지만 생명의 근간이 되는 아미노산들이 어쨌든 그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현재 시점에서 금성 대기에서의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전파 망원경이라든지 적외선 망원경을 통한 그런 관측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좀 새로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금성 대기로 새로운 탐사선을 보내자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제작을 하고 있고 조만간 금성으로 날아가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아낸 이런 것들이 진짜인지 생명체는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성은 한때 지구와 거의 유사해서 바캉스를 가자 이런 것으로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우주 관광을 하는 그런 민간 우주 산업 업체에서는 그럼 금성 대기 50km 지점에다가 호텔을 붕붕 떠다니는 호텔을 짓고 그곳으로 여행을 가자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오는 정도로 금성은 다시금 잊혀졌던 행성이었는데 다시 우리들의 기대를 한껏 받는 그런 행성으로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금성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시면 앞으로 굉장히 흥미진진한 결과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